안녕하세요. 틈새개미입니다. 9월 9일 밤 9시 20분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 성공 매매 하셨나요? 아, 이 한마디로 해서 주식 매매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고 배움의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최근에 7월달, 8월달 좀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웠던 거를 계속 카세트를 테이프를 돌려서 계속 복기를 해서 겨우 실마리를 찾았더니 9월달 들어와서 여러분 패턴이 완전히 바뀐 패턴이 완전히 또 바뀌었죠. 겨우 7월달, 8월달 패턴에 익숙해지려고 이제 노력을 했더니 9월달에 들어와서 또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흐름이라면 흐름을 따라야 되는 거라서. 자, 최근에 흐름이 자 일봉 제가 일봉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근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때로는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신고가 돌파하는데 7월달, 8월달 이 앞선에서는 이 꼭 돌파를 할 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클로복 같은 경우도 보세요. 6월 달에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날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줘야 되는데 보세요. 음봉으로 밀어버려요. 5%까지. 이 앞에 3월 달에도 그랬고 양봉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그 다음에 윗꼬리를 만들어줬죠. 5월 달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5월 달, 6월 달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 해놓고 음봉으로 두들겨 팼거든요. 어제 클로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장님한테 이것도 음봉으로 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누가 프로그램이 꼭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는 올리더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방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뭐를 설명했냐면 세진중공업 보시라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최근에 이게 외국인의 흐름과 기관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저기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포는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거들 뿐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연속적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렸다가 마지막에 피날레 하고 오늘도 윗꼬리 달고 음봉. 오늘 음봉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날이었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올립니다. 또 볼게요. HJ중공업, 한진중공업 끝없이 올렸어요. 누가 외국인과 개인이. 기관은 올 매도만 했고요.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또 원익홀딩스 보세요. 이거는 또 누가 있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전고점에서 이렇게 피날레. 내일 분명히 원익은 또 음봉으로 두들겨 맞겠죠. 자, 사면이 상한가를 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두고 봐야겠죠. 자, 오리엔틀 전공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어요. 내일은 이제 음봉으로 맞겠죠. 지금 그런데 이런 종목들, 이런 상황들을 주도를 누가 했냐면 최근의 흐름이 개인 세력과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올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개인들이 많이 털렸죠? 제가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동안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얘는 뭐 올라온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오션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 기대를 하고 들어가긴 어렵겠죠. 자, 최근에 이스페타시스가 올라왔어요. 얘도 마찬가지 신고가
어 이제 고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알테오젠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자 이런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지켜봐야 돼요. 왜? 최근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누가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들어 올립니다.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니까 알테오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RNC 바이오 얘는 이제 꺾였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 힘스는 오늘 음봉으로 다이렉트로 맞았고, 자 그다음에 유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 만들었고 또 이제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또 올리겠죠. 자 유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JYP 오늘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최근의 흐름과 최근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자 JYP 엔터도 신경 써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승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올렸다가 오늘 장 막판에 오늘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여기서 뭐 하루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들어가서 먹기가 어려워요, 이런 자리는.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는 요런 자리, 하나 에어로도 요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화학 같은 경우도 얘는 근데 원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거라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고, 그다음 대한조선은 바닥에서 왔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얘 하나 마이크론도 보세요. 거래대금이 여기서부터 터졌죠. 터지고 눌림, 터지고 눌림, 여기 이제 눌림이 한없이 나오겠죠. 그쵸? 얘는 하나 마이크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엔진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 엔진은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음봉으로 밀었어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던졌고, 이런 애들 이제 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자리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로템도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에센시스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죽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아직 죽진 않았고, 조선주들은 아직 죽진 않았어요. 아마 그 다음에 APR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투원 오늘 저는 미투원 뭐 미투원에서 얼마 조금 먹었고, 저는 미투원을 종가에 한 4천도 들어갔습니다. 자리가 이쁘죠. 자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올라올 자리가 조금 더 있고요. 그다음 심텍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뭐 하루나 이틀 더 올라오, 요즘은 최근에는 이런 자리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국 선제 같은 경우는 패스. 두산도 뭐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겠네요. 두산도 빼놓을게요. 동방성기는 얘는 패스. 그다음에 올릭스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이래놓고 최근에는 꼭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올릭스는 너무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굳이 저런 거는 먹으로 들어갔다가 뒤통수 세게 맞기 쉬우니까 저런 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KSP, 세피, SK오션, 삼성전기, 신주, 넥스원, 그리고 들어갈 만한 게 현재는 한국전력, D&D 파마텍, 뭐 이런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종목은 빼놓을게요. 현대일렉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오화는 10 거래일 끝까지 저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패스, 성광 패스, 제주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런 거 패스. 자 이제 종목은 거래대금 상위에선 다 웬만한 종목은 다 패스했고요.
자, 이제 신규주하고 최근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매매를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하루가 됐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오늘 갑자기 AU 브랜드가 장중에 떴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 돼. 이게 한번 봐보세요. 저는 AU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AU 브랜드에서 뭐한 뭐 조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매한 게 이거랑 그 다음에 음, 이거랑 또 뭐였다? 미투온. 오늘 미투온도 짧게 매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기서 좀 매매를 하고 지금 시간에서 미투온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한라캐스트는 뭐 얼마 안 돼요. 한라캐스트는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종가에 네오셈을 들어갔습니다. 종가에 네오셈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AU 브랜드가 오늘 3,500주를 팔았는데 매수가가 27,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튀어 올라가고 갑자기 팔았고 그 다음에 다시 샀습니다. 2,500주를 샀는데 매수가가 다시 27,000원이 됐어요. 물론 모양은 조금 안 좋은데 원래 AU 브랜드가 모양이 조금 모양 같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일단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AU 브랜드가 이제 2만원 밑에를 한번 내려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오셈도 제가 들어갔어요. 내일 하여간 올라오면 미투온, 네오셈, 키스트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할 거고 AU 브랜드는 내일 만약에 뭐 조금 올라와 주면 하여간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매도 그런 네, 매매 방법으로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우리 셀비온에서 물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비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셀비온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물론 방장님은 안 파셨어요. 방장님은 안 파셨는데 오늘 제가 오늘 매도를 하라고 했고 여기서 눌림 나온 매수를 다시 하라고 했고 자 보세요. 23,300원에서 눌림이 22,300원, 1,000원 정도 뛰기가 되죠. 그러면 충분히 500원 뛰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뭐 여기서도 팔라고 그랬고 여기서 사라고 그랬고 여기서 팔라고 했고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도 사라고 했고 여기서 팔라고 했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사람 있는지 모르겠고요. 거기까지 제가 그래서 일단은 수량은 계속 이렇게 사고 파는 걸로 지금 셀비온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립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결과를 얘기하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내일도 마찬가지 눌림이 나오면 다시 살 거고 또 눌림이 나온 폭에서 보고 또 다시 또 올라오면 다시 또 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 팔고를 계속 할까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여러분 고점을 한마디로 해서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추가로 고점을 더 돌파하는 그런 모양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지금 그래서 그런 추세와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계속 부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패턴이 바뀌어서 부러진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패턴이 분명히 바뀌었고요. 이번에도 분명히 패턴이 바뀌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종목들이 거의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은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뽑아 먹을 자리가 있다 그러면 뽑아 먹되 그 후속 타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관심 있는 종목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미트온하고 네오셈, 키스트론, AU 브랜즈를 이렇게 종가에다 담았어요. 내일도 올라오면 매도할 거예요. 최근에는 이 오버나잇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대한 이 변한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그 틈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거를 그 감각을 계속 살려서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는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매매법으로 고집을 하면 절대 지금 시장에선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도 준비 잘 하셔서 내일 성공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관심 종목에 있죠. 내일 일단 사면 유로피 클로봇은 그냥 보기만 할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네오셈 그 다음에 미트온 할라캐스트 키스트론 그 다음에 AU 브랜즈 요렇게 내일 체크할 거고요. 오늘 스펙 상장한 게 있어요. OR하고 이거를 10거래일까지 저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노릴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꼭 여러분 성공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